혹시 아직도 노후에는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Đây có phải là 살겠다고 tất cả những gì còn 생각하시나요? lại? 아니면 그저 요양원에 들어가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 먹으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른바 전통적인 효도나 요양원 입소라는 선택지가 점점 많은 어르신 사이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불효해서도 아니고 요양원 시설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대신 많은 이들의 후반생을 조용히 바꾸고 있는 세 가지 새로운 선택지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요양원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고 자유롭게 사는 법. 과연 그런 게 정말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많은 어르신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말, 못할 고민들을 해결해 줍니다. 왜 어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지고 활기찬 걸까요? 왜 어떤 이는 70세가 넘어서도 젊은 시절보다 더 자유롭게 사는 걸까요? 노후를 보내는 또 다른 길, 실버 라이프 도다오에서 세 분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요즘 가장 각광받는 노후 생활 방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 제주도 한 달 살기. 제 이름은 김미영, 올해 68입니다. 솔직히 이 나이가 되니 가장 무서운 건 병이 드는 게 아니더군요. 매일 집에만 갇혀 마음이 답답해지고 점점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요양원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결정하려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어요. 요양원이라는 게 결국은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밥 먹을 시간 기다리고 잠잘 시간 기다리고 누가 면회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늙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로 바쁘고 손주는 유치원에 다닙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내 시간이 생겨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평생 집안일만 하며 살다 보니 막상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젊었을 땐 은퇴하면 여행이나 실컷 다니자고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드니 무릎도 예전 같지 않고 먼 길 떠나려니 건강이며 돈이며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애들처럼 매일 숙소를 옮겨 다니는 여행은 이제 버겁기만 했죠. 그러다 친구가 거주형 여행이라는 걸 알려주더군요. 익숙한 곳이 지겨워질 때쯤 다른 동네로 가서 한두 달 푹 쉬다 오는 방식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적응 못하면 어쩌나 몸이라도 아프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집에서 TV만 보며 늙어가는 건 스스로에 대한 고문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첫 정착지로 제주도를 골랐습니다. 공기 좋고 풍경 예쁘고 무엇보다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곳으로요. 지인을 통해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아담한 빌라를 월 80만 원에 빌렸습니다. 창문을 열면 멀리 한라산이 보이고 발치에는 푸른 밭이 펼쳐진 곳이었죠. 이삿짐을 푼 날 그 오랜만에 해방감이란 매일 아침엔 주민센터에서 실버 요가를 배우고 오후엔 마당에서 햇볕을 쬐거나 근처 시장에 가서 싱싱한 나물을 사다 직접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차로 5분 거리에 보건소가 있으니 마음도 든든했지요.
한 달을 지낸 뒤 겨울에는 날씨가 따뜻한 남해 쪽 작은 마을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제 무릎 관절에는 따뜻한 곳이 최고니까요. 1년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여기저기 머물며 지냅니다. 이건 관광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서 내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비용이요. 월세와 생활비, 교통비를 합치니 1년에 대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들더군요. 요양원 비용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는 것보다 훨씬 값진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당한 저축이 있어야 하고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도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자식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효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다를 뿐이죠. 여행하듯 산이 자식들도 어머니, 이번엔 어디서 지내세요? 라며 반갑게 물어봅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없으니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 친구는 나이 들어서 왜 사서 고생이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가만히 있는 건 몸과 마음을 가두는 일이라는 걸요.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한 저는 갇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호텔 같은 집에서 누리는 안심 실버 전용 레지던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죠. 아내는 일찍 떠났고 아이들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지만 몇 마디 나누고 나면 할 말이 없더군요. 어느덧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자유롭지 않냐고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다가 어느 날 작은 병이라도 나면 그걸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작년 어느 아침 낡은 아파트 주방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허리를 가구에 부딪혔는데 너무 아파서 식은땀만 줄줄 나더군요. 10분 넘게 기어가서야 겨우 핸드폰을 집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안전하지 않다는 걸요. 그러다 고령자 친화주택 혹은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서비스형 장기 렌트 주택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이름만 바꾼 요양원 아니야 싶었죠. 그런데 친구를 따라 경기도 분당 쪽에 있는 곳을 가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병원의 소독약 냄새나 요양원의 압박감 대신 고급 레지던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방마다 비상 호출 버튼이 있고 식사, 청소, 세탁 서비스가 다 포함되어 있더군요. 임대료는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예전 집 관리비며 식비 청소 도우미 비용을 따져보니 아주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물려받을 것도 아니니 그 돈으로 제 남은 인생의 안정을 사기로 한 거죠. 이곳에 들어온 지 1년 처음엔 직원들이 인사하며 챙겨주는 게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누군가 나를 지켜봐 준다는 사실이 더없이 편안합니다. 공용 라운지에서 이웃들과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관리실에서 배치한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해 줍니다. 요양원에 보내진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선택해서 들어온 곳이기에 자존감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프면 바로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평소엔 제 개인 공간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나이 들어 품위 있게 살려면 젊을 때부터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양원보다 이런 자주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늙은 친구들이 최고의 보험 공유 주택 공동체. 제 이름은 이 노인 70살입니다. 저도 혼자 된 지 오래됐고 아이들은 제각각 가정을 꾸려 사느라 바쁩니다. 실5평 남짓한 아파트에 사는데 밤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곤 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렸거든요. 사람이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고생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동네 친구 상호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이 사람아, 우리끼리 같이 사는 건 어때? 자식들도 바쁜데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나?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요양원은 차갑고 혼자 살긴 무서우니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살기로 한 거죠. 저와 상호 그리고 연기 창식이까지 4명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근교에 마당이 있는 2층 전원주택을 빌렸습니다. 보증금을 나눠내고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각출하죠. 낮에는 도우미 한 분을 고용해 청소와 점심 식사를 부탁드립니다.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월 150만 원 안팎입니다. 저희끼리 규칙도 정했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1일에 정확히 정산할 것, 자기 방 청소는 스스로 할 것, 몸이 아프면 숨기지 말고 공유할 것. 냉정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 우정도 오래 갑니다. 오후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바둑을 두거나 누구 하나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면 해가 지는 줄 모릅니다.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그 시끌벅적함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좋습니다. 집에 자식들이 올 때면 아버지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라며 안심합니다. 공유 주택 생활은 돈보다도 마음을 열고 서로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이 중요합니다. 고집불통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은 적응하기 힘들죠. 하지만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건 인생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복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들려드린 3가지 이야기는 저마다의 정답이 있습니다. 거주형 여행 건강이 허락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환경을 바꾸어 자신을 환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서비스형 레지던스, 경제적 여유가 있고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완벽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 주택 사람을 좋아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얼마나 화려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답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떠밀려 선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남은 여생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자식에게 기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인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